미국 채권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구상에서 제일 힘센 깡패가 써준 차용증입니다. 미국 정부라는 깡패가 여러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종이 쪼가리 하나 써준 거예요. 야, 100달러만 빌려줘. 내가 1년 뒤에 이자 쳐서 105달러로 갚을게. 이게 끝입니다. 심플하죠? 사람들이 왜 이 종이 쪼가리를 못 사서 안달일까요? 간단해요. 이 깡패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미국이 망한다는 건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나 다름없으니까 내 돈 떼일 일은 없다는 무한한 신뢰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날아갈 때 겁쟁이들의 돈이 다 여기로 몰리는 거죠. 형님만 믿습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무조건 이겁니다. 바로 시소 게임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있는 시소 아시죠? 한쪽에 올라가면 반대쪽은 무조건 내려가야 하잖아요. 채권 시장에는 금리라는 뚱뚱한 친구와 채권 가격이라는 홀쭉한 친구가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절대 같이 못 가요. 자, 상황극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연이자 3% 주는 채권을 샀어요. 와, 3% 개꿀 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뉴스에서 이제부터 금리 올려서 5%짜리 채권 발행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이 들고 있는 3%짜리 채권 누가 거들 떠나보겠습니까? 시장에 더 좋은 5%짜리 신상이 깔렸는데 똥값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치킨 쿠폰으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 주는 쿠폰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나온 쿠폰은 같은 가격에 치킨 2마리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의 옛날 쿠폰을 제값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반값에 내놔야 겨우 팔리겠죠? 이게 바로 금리가 오를 때 여러분이 가진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정리. 금리가 5%에서 2%로 뚝 떨어졌다고 칩시다. 은행에 돈 넣어도 이자 쥐꼬리만큼 줘요. 근데 내 서랍 속에는 옛날에 사둔 5% 이자 주는 채권이 있네. 이거 완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너도 나도 내 채권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내 채권의 몸값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금리가 1%에서 5%로 폭등해버리면 내가 가진 1%짜리 채권은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도 안 사요.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아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TLT 주주들이 겪고 있는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박살난다. 이 절대 법칙이 내 계좌를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금리 위로, 가격 아래로, 금리 아래로, 가격 위로. 이 시소 게임만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채권 전문가의 50%는 따라오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0%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소 움직임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심연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봅시다. 많은 개미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준이 금리를 팍팍 내리겠지? 라고 착각하고 TLT를 샀어요. 소위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파월 의장은 마이크만 잡으면 아직 멀었다. 데이터 더 봐야 한다면서 뜸을 들입니다.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준도 알거든요.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진짜 1970년대처럼 다 같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하이어포론거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금리 안 내리고 오래 버틸 거야. 의 한마디에 TLT에 패팅한 개미들의 계좌가 녹아내린 겁니다. 여기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말 같죠? 그냥 민감도라고 생각하세요. 만기가 긴 20년짜리 채권은 듀레이션이 약 17년입니다. 즉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격이 17%나 폭락한다는 뜻이죠. 거의 뭐 비트코인급 변동성이에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샀으니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반면에 만기가 짧은 1년짜리 채권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약속한 이자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위험한 장기채에 몰빵할까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금리 내리면 태박 난다는 그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은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제는 금리 내리겠자 하고 들어올 때마다 귀신같이 매도 폭탄을 던집니다.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걸요. 고용 튼튼하고 소비 안 죽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왜 내립니까? 개미들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낚인 겁니다. 특히 2026년은 미국 정부가 빚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해입니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채권 물량이 쏟아진다는 뜻이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개미들은 금리 인하라는 환상에만 젖어서 이 거대한 공급 폭탄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TLT를 사서 물려있는 동안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뭘 샀을까요? 바로 초단기채입니다. 그냥 현금처럼 넣어두고 연 5% 이자 챙기면서 주식 폭락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20% 손실 보며 멘탈 나갈 때 그들은 무위험으로 자산 불리면서 개미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부정적 캐리의 고통입니다. 장기채를 샀는데 단기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 쉽게 말해서 돈을 오래 빌려줬는데 이자를 더 적게 받는 바보 같은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니라 고행입니다. 월가 형님들의 논리는 차갑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안 움직인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데 우리 개미들은 희망 회로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심리의 비대칭이 결국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진짜 범인인 셈이죠. 연준 푸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식 떨어지면 연준이 구해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살아있는 한 연준은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자, 시계를 돌려봅시다. 1970년대 전설적인 연준 의장 폴 볼커 형님이 계셨죠?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금리를 20%까지 쳐올렸습니다. 그때 채권 샀던 사람들 싹 다 파산했습니다. 설마 더 올리겠어? 하다가 지옥을 본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정부가 실수했던 게 스톱앤고 정책이었습니다. 경기 좀 힘들어지니까 금리 내렸다가 물가 폭등하니까 다시 올리고 이 짓을 반복하니까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렸죠. 지금 파월 의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볼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독하게 금리를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금리 내려갈 거야 라고 믿을까요?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신 편향 때문입니다. 과거 10여 년간 우리는 제로 금리 시대에 살았습니다. 금리가 0%인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우리 뇌가 그 편안함에 절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과거에 달콤했던 기억, 즉 채권만 사면 돈 벌었던 그 기억을 못 잊는 거죠. 이건 마치 헤어진 연인을 못 잊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며 집 앞에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착이에요, 집착. 시장은 냉정하게 변했는데 나만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심리적 함정,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를 때가 됐어. 아니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10번 나왔다고 다음번에 뒷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채권 가격이 바닥이라고요? 지하실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까지 더해집니다. 유튜브나 뉴스 볼 때 채권 금리 하락 임박, 이제는 사야 할 때 이런 제목만 클릭하시죠? 채권 위험하다는 영상은 꼴 보기 싫어서 넘기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확신만 커져서 물타기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탑건 뽑을 때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폭락이었죠.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 몰린 수조 원의 자금, 그게 다 여러분 같은 개미들의 희망입니다. 세력들은 그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섬뜩하지 않으세요? 특히 매물 비용의 오류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만데 지금 팔면 확정 손실이잖아. 못 팔아. 근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50%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아까워서 못 자르겠어 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그들은 몇 년이고 버틸 자금이 있고 해지 수단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개미들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전세금 걱정해야 하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불리한 게임판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졌으면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게 프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심리전입니다. 연준과의 심리전, 시장 세력과의 심리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공포와 탐욕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할 때나 하는 겁니다. 돈은 냉혈한처럼 다뤄야 내 곁에 남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미래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딱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경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실업률 치솟고 기업들 망하고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이죠. 이때는 연준이 기겁하고 금리를 미친듯이 내릴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오면 TLT, TMF는 그야말로 떡상합니다. 채권 가격이 폭등하겠죠. 하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반토막 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야수의 심장들이 노리는 시나리오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 주식 망하고 채권으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죠. 일종의 보험금 타는 기분이랄까요? 두 번째, 노 랜딩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경기도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 지금 2026년 분위기랑 가장 비슷하죠? 이 경우 금리는 안 내려갑니다. 하이어 포 롱거가 몇 년 더 가는 거죠. 그럼 TLT는? 그냥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개미들이 제일 지쳐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기회비용입니다. 주식시장은 AI다 뭐다 해서 날아가는데 내 돈은 채권에 묶여서 꿈쩍도 못하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에 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나눈 인내심이 부족하다 싶으면 장기채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화병 나서 쓰러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는 도망칠 곳 없는 지옥입니다. 2022년에 한번 겪어보셨죠? 주식이랑 채권이 손잡고 같이 날아가는 거. 이게 다시 오면 웬만한 멘탈로는 못 버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안 될 경제식 해법 나갑니다. 첫째,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엔 현금의 왕입니다. SGOV, SHV 같은 초단기 채권 ETF 사세요. 주가 변동 거의 없이 연 4%에서 5% 이자 줍니다. 이걸로 총알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주차장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작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현금 수백조 들고 단기채만 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고 총알을 장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따라해야죠. 둘째, 중기채로 밸런스 잡기. 나는 너무 쫄보도 싫고 야수도 싫다. 그럼 딱 중간이 좋습니다. 주식 6대 채권 4비율로 섞을 때 쓰는 정석적인 방어 무기죠. 큰 대박은 없어도 주식시장 흔들릴 때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에어백 역할을 똑똑히 해줄 겁니다. 셋째, 장기채는 보험으로만 접근하세요. 전 재산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넣으세요.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가벼운 마음이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제발 빚내서 TMF 타지 마시고요.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바로 오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운은 카지노에서나 바라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철저한 전략과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전자산을 들고 파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고 있지는 않은지,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맨몸으로 서핑을 하려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중 조절하세요. 욕심을 줄이면 공포도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제발 연준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주식 격언 중에 격언이죠. 파월 의장이 금리 안 내린다고 하면 믿으세요. 그가 거짓말쟁이라도 칼자루는 그가 쥐고 있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 말 듣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억울해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한 을인데. 시간은 돈입니다. 물려서 고통받는 시간,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는 시간, 그 모든 게 기회비용입니다. SGOV 같은 걸로 마음 편하게 이자 받으면서 본업에 집중하고 가족이랑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진정한 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용 3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다. 반대로 움직인다. 둘째, 2026년 지금은 고금리 장기화다. 섣부른 금리나 기대 금물. 셋째, 쫄리면 SGOV 야수 심장은 TLT. 단 TLT는 몰빵 금지.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채권 때문에 눈탱이 맞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이 복잡한 경제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속 썰을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될 경제였습니다. 부디 험난한 금융 정글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개미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좌 꼭 붙들고 계세요. 안녕.